화요일날 봤었죠. 화요일날 봤는데 좀 어려워가지고 제외시켰던 문제들부터 먼저 풀이를 하겠습니다. 24번으로 가보자. 24번. 자, 24번. 명재 이거 맞았니? 24번 맞은 사람? 없어? 준영아 니 거 시험지 챙겨갔어? 여기 앞에 있어. 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은 집합인데 A, B, C 세 문제의 정답을 각각 맞힌 학생이 뭐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퍼센트 자체를 그냥 뭐 원소의 개수처럼 이해하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문제도 못 맞힌 학생들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구해가지고 그 퍼센트에 해당되는 사람이 12명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퍼센트들도 다 몇 명인지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퍼센트를 원소의 개수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시험지에요. 24번 펼쳐보시고 자 A, B, C 한 다음에 A가 56%, 56%, B가 50%, 그 다음에 C가 36%인데 이 중에 한 문제만 맞힌 학생이 전체의 56%다. 그럼 이 한 문제만 맞췄다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집합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부분, 요렇게 생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생긴 부분, 요런 애들이 지금 한 문제만 맞힌 애들이잖아요. 요렇게 생긴 부분, 요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세 부분을 합쳤을 때 그게 56이라는 거죠. 그쵸? 한 문제만 맞힌 애들이 56%. 됐어요. 글씨 쓸 수 있냐? 그래. 자, 시험지 챙겨가시고 시험지 자기 거 안 봤으면 새 거 챙겨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세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맞힌 학생이 6%니까 이 한가운데는 6%입니다. 여기는 6%. 자, 그랬을 때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 얼마냐? 두 문제. 그러니까 여기가 두 문제만 맞힌 애들이죠. 연두색 부분. 연두색 요렇게가 두 문제만 맞힌 애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두 문제만 정답을 맞힌 학생들을 K%라고 해볼게요. K%. 그러면 요게 이제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K%.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56이랑 그 다음에 50이랑 그 다음에 36을 더해요. 그러면 요렇게 세 개가 더해지는 거잖아. 그치? 요렇게 세 개가 더해졌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이 생각해봐. 요거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거잖아요. 그럼 A, B, C를 더하면 이 가운데 부분은 몇 겹이 색칠된 상태지? 세 겹이 색칠된 상태죠. 세 겹. 그쵸? 그러면 세 겹이 색칠됐으니까 일단 6%를 세 번을 빼줘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원래 세 겹이었는데 세 번 다 뺐으니까 이제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 56을 한번 빼줍니다. 이 56은 요거 분홍색 부분 있지. 요 부분을 한번 빼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원래 A랑 B랑 C를 세 개를 다 더하면 A가 요렇게 되고 B가 요렇게 되고 C가 요렇게 되니까 지금 가운데가 세 겹이 색칠돼가지고 세 번을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겹만 색칠되지. 그래서 요거 56 한번 딱 빼주면 요거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빼줬을 때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은 뭘까요? 자, 큰 그림에다 표시해 볼게. 자, 여기가 원래 한 겹입니다. 그치? 요렇게 A랑 B랑 C를 더했을 때 여기 한 겹, 여기도 한 겹, 그 다음에 여기도 한 겹이 칠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는 몇 겹이었어? 여기는 세 번 겹쳤으니까 세 겹이 칠해져 있고요. 이 초록색 부분들은 몇 겹이죠? 두 겹으로 색칠되어 있죠. 그쵸? 두 겹, 두 겹, 두 겹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6을 3번을 뺐다. 6을 3번을 뺐으면 가운데 3겹 겹쳐져 있던 거 다 날아간 거잖아. 이렇게 없어진 거잖아. 그치? 비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56을 한 번 뺐다. 그러면 여기 한 겹이랑 여기 한 겹이랑 여기 한 겹이 없어진 거잖아. 요렇게가 다 날라간 거.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해줬을 때 남아있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초록색 부분을 두 겹으로 색칠된 상태가 지금 요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록색 부분을 뭐라고 하자 그랬냐면 초록색 부분이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이잖아요. 두 문제만 맞힌 학생을 K%로 잡자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했을 때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K가 두 겹, 그쵸? 2K랑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한 문제만 맞히네, 두 문제만 맞히네, 세 문제 다 맞히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얘를 계산해보면 이제 K 값이 나오는데 얼마 나올까? K가 56 지워지고요. 이거 18이니까 빼면은 68인가? 68이 2K. 그러면 K는 34가 되겠죠? 34. 그래서 두 문제만 맞힌 학생들은 34%입니다. 34%. 자, 그럼 봐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A 합집합, B 합집합 C에 요거의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퍼센트라고 할게요. 요거의 퍼센트를 구한다면 자, 지금 이제 우리 퍼센트 구할 수 있게 됐죠? 이거 전체의 퍼센트를 구하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요 분홍색 부분 요거 세 개 합쳐서 몇 퍼센트였죠? 56%였지.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K%였잖아. 그거 방금 구했잖아. K%? K 얼마야? 34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한가운데 요거 세 문제 다 맞히네. 얘가 몇 퍼센트? 6%. 그거를 그냥 한 번씩만 더해주면 그게 합집합의 퍼센트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다가 56 한 문제 맞춘 애들, 그 다음에 34 두 문제 맞춘 애들, 그 다음에 6 세 문제 맞춘 애들 이렇게 더해주시면 이게 정확하게 이거 전체를 한 번씩 체크한 거기 때문에 합집합의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96이죠. 96%인 거예요.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그럼 바깥쪽에 한 문제도 못 맞춘 애들은 몇 퍼센트야? 4%죠. 그죠? 4%. 근데 그 4%에 해당되는 실제 학생 수가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한 문제도 못 맞춘 애들이 12명이었다. 그래서 4%가 12명 이걸 찾아냈으니까 그러면은 전체 300명인 거죠. 그죠? 퍼센테이지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실제 인원수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아까 두 문제만 맞힌 애들 K%였는데 K가 34%였고요. 이거를 인원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4에다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그지? 얼마예요? 102명.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이 공식 있잖아요. 이 N, A 합, B 합, C 이거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예진아 이 공식 어떻게 생겼었더라? A와 A와 B 일단 한 번씩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죠? 빼기 A와 B의 교집합 A 교집합 B, B와 C의 교집합 B 교집합 C A와 C의 교집합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더하기 A, B, C의 교집합 그치. A 교, B 교, C 이렇게 하잖아.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때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쵸? 요렇게만 하면은 여기는 몇 겹인데 요거를 싹 빼주면은 두 겹 있던 데들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가운데가 B니까 한 번을 다시 더해준다. 그러면 모두 다 한 겹으로 색칠이 돼.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런 문제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넘겨볼게요. 우리 어려웠던 문제들 먼저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들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자, 25번 문제로 가볼게. 25번 맞은 사람 찍어서 풀어서 맞은 사람. 이 문제 지난주에 그 어디였지? 경민고 이거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았나요? 명재 기억나니? 경민고 시험지에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았어요?
우리 전에 그래서 이렇게 풀었었잖아 이거. 이게 점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요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야? 요놈의 넓이를 잘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요만한 직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요거를 빼서 이 넓이를 표현하면 돼. 그렇게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 풀이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경민고 시험지는 이 문제가 서술형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은 반드시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면서 풀어야 되지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었지? 신발끈 공식을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사선식 있잖아, 사선식. 알죠, 사선식. 그죠? 그거 써도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선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선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P라는 점이 A, B였는데 물론 우리는 B가 뭐하고 똑같다는 걸 알고 있니? 이거 위에 점이잖아, 그치? 이거 위에 점이니까 B는 뭐예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 거 알고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얘를 집어넣고 푸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일단 풀겠습니다. 식이 길어지니까. 자, P가 요거고 Q는 뭐냐면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했다. 그러면 성은아,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시키면 뭐가 되죠?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좌표랑 Y좌표가 B,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점은 뭐냐면 원점 대칭입니다. P를 원점 대칭했어. 강요가 뭐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그냥 점이 3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네를 연결을 했는데 이 삼각형이 뭐 요 점의 좌표가 A, B고 이 점의 좌표는 뭐 B,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 얘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사선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사선식 이렇게 하는 거잖아. 2분의 1 앞에 붙여놓고 절대값 한 다음에 얘네 셋의 좌표를 세로로 쓰자. 세로로. 그래서 A, B, B,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맨 처음 거 한 번 더 쓰는 거죠.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에서 요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빼는 것이 사선식의 원리죠. 사선식의 과정이죠. 2분의 1 한 다음에 자, 절대값 자, 이렇게 곱하면 a제곱 요거 마이너스 b제곱 요거 마이너스 ab네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빨강 먼저 할까요? 상관없는데 빨강 먼저 할게요. 빨강 먼저 하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자, 요게 빨강색 곱해서 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초록색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정연아 뺐으니까 누가 없어지나요? 이 괄호 풀어버리면 얘는 괄호 필요 없고 이 괄호 풀어버리면 요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누가 없어져? 이거 없어진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안 없어지죠. 나머지는 부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2b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 안에다 넣어주면 절대값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야. 문 좀 닫아줘, 현준아. 이게 지금 사선식을 통해서 얻은 이 도형의 넓이인데 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45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45.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절대값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값이 얼마일 수도 있고 얼마일 수도 있는 거니? 진짜 45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 45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다. 요거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 b 자리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시킬 거니까 자, 요거 제곱하면 민서 불러줘. 4a 제곱
그치. 근데 거기서 지금 a제곱을 한번 뺐죠? 그러면 여기가 3a제곱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45가 넘어오니까 9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거 3으로 한번 나눠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서 a 값은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2랑 6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랑 6이 나왔는데 문제에서 a는 뭐랬어? 음수라 그랬네. a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6은 버리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네요. 그쵸?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다 쓸게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야? 7이죠. b는 7.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뒤의 경우도 확인은 해볼게요. 근데 이 뒤의 경우는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그 실수가 안 나와요. 그죠? 아까 전개한 게 뭐였죠? 4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9였는데 자 a제곱 빼서 3a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45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54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3으로 나누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0 3으로 나누면 18인가? 이렇게 되거든. 그치? 일단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이거 판별식 써보면 0보다 작죠? 허수 나와 허수.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러면 여기서 찾은 요게 유일한 근이구나. 그래서 A, B는 이렇게 돼서 답은 1번. 이게 그래도 제일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막 점 찍어가지고 그림 그리면 이거보다 훨씬 복잡해져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사선식을 쓰는 것이 방법이다. 현준아, 저 시험지 갖고 가. 자, 그 다음에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이거 혹시 맞은 사람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나는 틀렸는데 1번에서 틀렸다. 없어요? 1번에 틀렸어? 그럼 혹시 그 8개가 2, 3, 4, 5, 6, 7, 8, 9를 찾았나요? 아, 그래요. 자,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갔으면 그래도 거의 근접한 거거든요. 네 거 없으면 새 거 가져가면 돼. 2번 다 시험 봤니? 네? 2번 다 시험 봤어? 찾아서 가져가세요. 자, 26번을 보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그랬는데 이 문제를 조금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뭐냐면 지금 보면 0이다가 아니라 0이 아니다잖아요. 이것도 0이 아니다잖아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사실 P와 Q가 서로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일 때 P와 Q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not P하고 not Q는 어떨까? 서로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PQ로 푸는 것보다 그거를 부정해서 푸는 게 훨씬 생각하기 편해요. 그렇죠? 얘네들이 필요 충분이면 얘네들도 서로 필요 충분인 거니까 자, 우린 not P하고 not Q로 푸는 거야. not P는 x의 4제곱 플러스 k-5 x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이다가 되겠죠? 0이다. 그럼 요거 이게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이거? 그지? 나의 이거 마이너스 4로 묶으면 뭐죠? k-1이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4하고 요거하고 더하면은 나오잖아.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x 4제곱을 x제곱과 x제곱의 곱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지? 방금 전에 이거 마이너스 4하고 k-1을 요렇게 써준다면 이렇게 써준다면 그렇죠? 그럼 요렇게 곱해서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4 두 번째는 플러스죠.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게 not P예요. not Q는 훨씬 쉽지. not Q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게 not Q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조건이랑 요 조건이 서로 얘네 둘이 서로 필요 충분이 돼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봐봐. 이미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x값 두 개가 2랑 마이너스 2인데 2랑 마이너스 2는 여기에서도 똑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뒤에서 2랑 마이너스 2 말고 다른 해를 더 가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 필요 충분히 깨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얘랑 똑같은 해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 있는 괄호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0이 되게 만드는 x값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x제곱 플러스 k-1이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결국은 x가 0 이상인 거니까요. k-1이 0보다 어떠면 될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제곱 플러스 1 이거 0 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0 되게 못 만들잖아. 이미 얘가 0 이상이니까 거기다 1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뒤에 붙어있는 k-1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x에 뭘 집어넣어도. 그래서 k-1이 0보다 크다니까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k는 1보다 크면 2부터잖아. 2부터 문제에서 지금 10보다 작은 정수 그랬으니까 2부터 어디까지예요? 9까지 이렇게 되겠지. 몇 개니? 8개 아니니? 그죠? 근데 이제 8개를 딱 체크를 하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이제 놀아나는 거야. 여기까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봐봐. 우리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하고 이미 똑같은 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서는 더 이상 근이 나오면 안 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가능성이 열려있어.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냐면 요 괄호랑 똑같이 생기면 어떡해? 이 두 개의 괄호가 서로 똑같이 생겨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이다 그냥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얘가. 그렇게 되더라도 얘와 얘는 같은 근을 갖겠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찾은 이 값들 이외에 한 가지 가능성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괄호가 똑같아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그죠? 똑같아져 버린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 4가 k-1과 같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k-1과 같아져서 k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요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여기서 찾은 8개에다가 요거 한 개 추가해서 요거 2번이 되는 거죠. 100점 방지용 문제죠. 100점 방지용 문제.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스스로 약간 나 되게 잘 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자신 있게 딱 체크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 더 함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문제가 우리가 그때 좀 어려워서 수업 시간에 풀어주기로 했던 문제들이고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또 한 개 더 같이 풀고 싶은 게 그 바로 앞장의 23번. 자, 23번. 요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혹시 23번 맞은 사람 있나요? 뭐 하셨어?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나면 다음번에 또 만나면 맞출만 하거든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네 점이 있는데 4,4가 있고요. 그 다음에 A,0이 있어요. A,0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 0,B도 어디인지 모르겠고 1,8이 있습니다. 1,8 여기쯤에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A, B, C, D에 대해서 그 B점과 C점은 X축 위에 있고 Y축 위에 있는 거니까 뭐 대충 찍어 볼게요. 뭐 여기쯤에 B점이 있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뭐 여기쯤에 C점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각형 ABCD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A, B, C, D 자,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에
둘레 길이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C점과 B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강혁아, 이 네 변 중에 길이가 정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변은 누굴까? 그죠? 요 변은 움직이지 않죠. 그죠? 요 A점과 D점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변은 움직이지 않아요. 요 변의 길이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 세 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요 세 변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도록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니? 대칭, 그치? 대칭을 하는데 지금 Y축에서도 한 번 튕겼고 X축에도 한 번 튕겼죠? 한 번 튕길 때마다 대칭 한 번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D라는 점을 자 이쪽으로 한번 띠리리리리리 대칭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D' 하나 잡아주시고 또 A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띠리리리리리 대칭 시켜가지고 여기쯤에다가 A' 하나 잡아주시고 그럼 A'의 좌표는 4,-4고요. D'의 좌표는 -1,8이겠죠. 그러면 이 둘을 쭉 연결했을 때 요렇게 딱 연결했을 때 그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요거를 B와 C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가장 짧게 되겠죠. 맞죠? 우리가 그 제일 단순하게 이렇게 대칭시키는 그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요 변의 길이 하나 따로 구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부터 4,4니까 예진아 이거 거리 얼마지 이거? X좌표 얼마 차이나? 3. Y는 4 차이 나니까 거리 얼마예요? 5가 되겠지? 요 변은 5가 되겠고요. 나머지 3개의 변은 그냥 요 점부터 요 점까지 한번 싹 구해버리면 그냥 3변의 길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1,8부터 4,4까지. 자, X좌표 5 차이 나고요. Y좌표 12 차이 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3이네요. 둘레 길이가 얼마야? 5 더하기 14. 18.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한 번 정도 풀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맞출만하다.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자, 이제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혹시 1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있으면 하세요. 1페이지 없나요? 2페이지? 승우 질문 없어? 자기가 그날 뭐 이렇게 첨삭을 했어도 이제 첨삭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 이해가 안 됐다 그런 문제들은 체크해놨다가 물어보세요. 2페이지 없어요? 그러면 3페이지 18번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은 명제가 이렇게 생겼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 이하이다. 의 부정. 요거의 부정. 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일단 어떤이라는 말이 바뀌죠. 그죠? 어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부정하면 어떤이 뭘로 바뀌지? 모든으로 바뀌지.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가 자 이것도 이제 부정이 돼야 되니까 0보다 어떻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읽어봤을 때 이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요런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요런 이미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잖아. 그러면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치? 맞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 요런 이미지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요런 이미지는 뭘로 연결돼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로 연결이 돼야지. 그치?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뭐 1학기 때 했다고 아 이제 끝났어 이러면 안 돼. 계속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판별식 0보다 어때? 큰 거죠? 두 번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판별식이 0인 거죠. 접하는 거. 그치? 그 중에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요게 생각나야 되고요. 얘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풀면 4-k가 0보다 작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k는 4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 k의 최소값은 5, 2번이 되겠네요. 그치? 이렇게 풀어주는 거. 자, 또 시험 문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어요? 3페이지까지 없어요? 그래, 4페이지에 21번 보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21번. 세 조건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하영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어떤 명제가 참이야?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라는 거죠? 그렇죠? 충분 조건. P가 충분이니까.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는 현주는 어떤 명제가 참이야?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뭐이면 뭐이다로 말해야죠. Q이면 R이다. 맞아요. 그쵸? R이 필요 조건이니까 R이 화살표를 받아야 되죠. Q이면 R이다야. 그럼 여기다 이어서 쓰면 되겠네. 요렇게 지금 요런 명제들이 참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의 진리집합이랑 Q의 진리집합이랑 R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요게 요런 포함관계가 있어야 이게 다 참이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맞죠? 이렇게 돼야 돼.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P부터 정리를 하면 P는 이렇게 생긴 식인데 유나야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하더라? x 빼기 a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조금 더 예쁘게 a를 세 군데다가 다 뭐 해줄까? 더해주니까 가운데는 x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a 빼기 4라고 쓸게요. 여기는 그렇지. 요것이 이제 P의 범위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Q 같은 경우는 요거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성은아, 인수분해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사이 값인가요? 양끝 값인가요? 사이 값. 얼마와 얼마의 사이 값? 마이너스 3과 7의 사이값 이렇게 되겠네. 요것이 그러면 Q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R은 그냥 X가 B보다 크다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3부터 7이 있어요. 이렇게 색칠도 다 돼 있고 얘가 지금 Q인데 얘가 Q인데 이 Q 안에 P가 들어가야 돼요. P가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P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P는 이렇게 그릴게요. 요 안에 쏙 들어가서 a-4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4 해가지고 요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요렇게 얘가 지금 P. 그 다음에 R이라는 녀석은 이제 이걸 다 포함해야 되잖아. 근데 R은 X가 B보다 크다예요. 그럼 승호야 B가 이쪽에 있어야 될까? B가 이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 왼쪽? 왼쪽. 그치? 여기에 B가 있어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수직선을 그려놓는 게 제일 한눈에 잘 들어오니까 수직선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범위를 찾아내면 되는데 B는 어때? B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되는데 자, 작다일까요? 작거나 같다일까요? 아직도 헷갈려 이거? 언제 이게 웬만하면은 등호가 들어가는데 등호를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딱 하나 있었지, 강혁아. 언제? 네? 언제? 등호를 언제 붙일 수가 없어? 겹치면 안 될.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색칠이 됐는데
밖에 있는 경계에는 색칠이 안 돼 있을 때 그때는 얘와 얘가 포개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삐져나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b는 마이너스 3보다 그냥 작다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이는 거, 여기에서 보이는 거. 자, 마이너스 3하고 a 마이너스 4를 비교하면 이때는 a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단가요? 크거나 같단가요? 그죠? 요거는 등호 붙는 거야. 그죠? 안에 게 색칠 안 돼 있고 밖에 게 색칠 돼 있잖아. 상관없어. 포개져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a-4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죠.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풀어보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의 범위는 1 이상 3 이하로 정리할 수 있겠고 b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a의 최소값은 1이고 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정수잖아. 정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쵸? 답은 3번. 그치? 이런 문제는 시험에 사실 안 내기가 힘들어. 웬만한 시험에 이렇게 범위 얘기하는 문제가 안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최소한 한 문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가지고 범위 찾는 거, 이게 좀 난이도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직선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자, 또 4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4번이요? 나는 못했잖아. 네가 지각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그치? 아니 전 몰랐잖아요. 4페이지에서 뒤에 5, 6페이지는 다 풀었어요. 4페이지 질문 22번. 자, 이거 22번도 자, 22번도 집합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 약간 변형시키긴 했는데 결국은 그 교집합 부분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그 원소의 합의 최대 최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A 집합이 5개짜리고요. B 집합이 7개짜리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원소가 뭐냐는 따지지 말고 원소의 개수만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고 전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10개죠. 자, 그럼 이랬을 때 A 교집합 B를 생각해 보면 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으면 몇 개고 가장 적으면 몇 개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잖아. 그쵸? 준영아, 자, 얘랑 얘가 제일 많이 겹치게 하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렇죠? 다섯 개입니다. 왜? 이 두 집합을 우리가 겹치게 계속 최대한 많이 겹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작은 녀석이 큰 녀석 안에 쏙 들어가 버린다. 이게 가장 많이 겹치는 경우잖아. 그래서 겹쳤을 때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으면 5개고요. 자, 그럼 가장 적게 겹치면 몇 개일까? 그죠? 최소한으로 겹치게 만들려면은 얘네 둘이 지금 전체 집합보다 많으면 안 되는 거니까 최소한 2개는 겹쳐야지 전체 집합의 개수랑 같아지잖아요. 하영이 무슨 말인지 알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뭐지, 하영아?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요게 공식이죠? 근데 지금 이 A 합집합 B가 지금 얘가 5개고 얘가 7개니까 합쳐서 12개잖아. 얘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커도 10개가 돼야 되는 거고 얘가 10개가 될 때는 얘 값이 얼마인 거예요? 2개인 거지, 그치?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 원소는 2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원소를 따져보는 거야. 자, 우리는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할 건데, 자, 일단 원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합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합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소가 5개 들어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되고요. 그 5개의 원소를 제일 큰 걸로 고르면 되지. 제일 큰 거. 1부터 10까지 중에서 5개 제일 큰 거. 뭐야? 6, 7, 8, 9, 10. 그죠? 6, 7, 8, 9, 10 하면 얼마니? 40. 그죠? 그래서 5개의 최대 합은 40이 되겠고,
자, 거꾸로 최소값을 구할 때는 원소를 딱 2개만 넣을 거고 그 2개도 제일 작은 숫자 2개 넣어주면 되죠. 1과 2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최소값은 얼마야?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3, 2번이 답이 되겠다. 20번 했어요. 20번 안 했습니다. 20번에요. 20번은 그거네요. 그거. 그렇지. 산술기야. 산술기야. 그래서 산술기하에 의해서 일단 분모에 A-2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는 무조건 분자에도 A-2라는 괄호가 하나 떠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뭘까? 자, 원래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뒤에 빼기 5를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2A 빼기 4가 되잖아. 2A 빼기 4가 되면서 2로 묶으면 A 빼기 2가 나오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뒤에 거 그대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 5는 내 맘대로 한 거니까 뒤에 플러스 5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지. 자, 요렇게 변형시키는 게 첫 번째.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요 부분을 2로 묶고 A 빼기 2로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얘와 얘가 산술기하의 두 주인공이 된 거죠. 둘 다 지금 이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큰 거 확인되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그대로 산술기하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 루트 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곱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은 A-는 날아가니까 결국은 이것만 남겠죠. 그쵸? 그리고 뒤에 있던 플러스 5 그대로 붙여주시고 그러면 4, 2, 8에다가 5 더하니까 13이 되겠네요. 그쵸?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상호 시험지 풀이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이 항상 기출문제를 풀 때 열심히 푸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들은 이제 다음번에 만나면 맞추겠다. 다음번에 만나면 맞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사실 기출문제가 한 3개, 4회, 3개, 4개째 풀다 보면 비슷비슷한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만 꼼꼼히 맞춰줘도 기본적으로 3등급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막 그 회차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 그런 문제 틀려도요. 반복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문제들만 맞춰도 우리는 3등급 이상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다 맞춰주시면 돼요.